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밝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졌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에게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종로구는 해외 입양 가족과 함께하는 홀트 해외 입양 가족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의왕시가 의왕 모락산 전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관광 웹드라마 동백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담당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신청에 서명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담당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신청, 이른바 사보임 서류 제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오전 내내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점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기 당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을 겁박했다며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추태를 그만 부리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를 빌미로 국회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을 겁박하여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신경민 위원장은 자신이 겪었던 사보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보임의 당내 절차에서 본인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결재도 형식적 요건만을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기 당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의장에게 사보임을 결재하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행정적,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 동의 여부는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당내 대표가 책임져야지 법률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여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에게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주먹을 내려놓고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광기 어린 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며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제 출발했다. 국민 뜻에 따라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종착점을 향해 중단 없이 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대책, 소방지 공무원 국가직화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또다시 민생과 개혁을 외면한다면 다음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한국당을 실질적으로 해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에 해당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정의당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에게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는 장외투쟁에 골몰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과 화합의 무대가 이어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강북구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26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벨리댄스와 에어로빅, 국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전 공연에 이어 펼쳐진 기념식 본 행사는 감사패 전달과 표창장 수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신장하고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에 기여한 주민과 기관 근무자 등 모두 13명이 선정돼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인기 연예인들의 초청 공연이 펼쳐져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과 그 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장애인 주간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리부여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유공자에 대한 공로와 실적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해외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홀트 해외 입양가족 전통 문화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009년 홀트 아동복지회와 문화관광교류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해외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방문한 노르웨이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체험과 북촌 골목길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런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해외 입양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 퇴근하는 여성들, 혼자 하교하는 어린이, 연약하고 어린 대상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성남시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골목길 안심지도를 제작합니다. 성남시는 15일 시청 한누리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 아동 안전 그림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안심 귀갓길 관련 영상 관람과 안전을 위한 선서, 지도 제작 세부 사업 소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여성 아동 안전 그림이는 성남시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와 2019년도 아동 안전 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부모로 구성돼 올 한 해 이야기가 있는 골목 여성 안심 지도와 아동 안전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안심 지도는 골목길의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해서 해결함과 동시에 동네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 시민들에게 친근함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아동 안전 지도는 관내 18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활용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어머니 폴리스와 함께 학교 주변 등 하굣길 현장 조사 후 아동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위험 환경 요소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전 지도 제작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더 상세히 알게 되고 학생들도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 이남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수도 서울을 사수하려는 중공군의 의도를 무산시킨 모락산 전투. 전투가 발생한 의왕시에서는 모락산 전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의왕시 내손동 갈미 한글공원에서는 의왕 모락산 전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도 의왕시장, 윤미근 시의회 의장, 김인건 제51사단장, 군경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유해 발굴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과 성과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발굴 작업은 51사단 장병 160여 명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투입돼 지난 29일부터 약 6개월간 모락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선도한 인물하면 해공 신익희 선생을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광주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신익희 선생의 독립업적과 민주화 유공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해 수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해공 선생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지역문화 역사 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재헌의회 의장이었던 해공 신익희 선생. 광주 명문가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신익희 선생. 일본 유학 시절 유학생 통일 조직을 결성해 민족정신, 독립사상을 외쳤습니다. 또 신익희 선생이 청년들을 모아 남대문 역 앞에서 벌인 만세 시위는 3.1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에 합류해 외교, 선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내무부장에 선임돼 활약하다 중국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국민대학을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재헌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했습니다. 광주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합니다. 근현대사에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민주평화에 대한 기여와 의지가 확고하고 존경받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시상일은 신익희 선생이 태어난 날인 7월 11일이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상패가 수여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우리는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써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평창군은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2019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범 신호를 울렸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6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소공 현장에서 2019년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개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치 릴레이 경기처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자는 취지인데요. 8개 읍면을 대표하는 봉사단체가 주축이 되어 봉사활동을 이어나가 모든 평창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릴레이는 그 70여 개 단체 1,15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원봉사를 이제 부문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자원봉사 릴레이는 이제 바톤 뺏기식으로 그 기간 안에 활성화, 이제 부문 조성을 위하면서 같이 그 단체의 길을 나누면서 계속 이어가는 릴레이, 그 말 그대로 릴레이입니다. 오늘 우리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릴레이 출발식인데요. 릴레이는 봉사단체마다 이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옛날에 전까지 평창군 우리 새마을 분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해왔고요. 봉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가 요즘 걱정이 많으신데요. 치매 예방 강사로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 예방을 막을 수 있도록 제가 치매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봉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릴레이 선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 서약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는 평창 관내 72개 단체, 1,33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합니다. 8개 읍면에서 릴레이 기간을 정해 단체마다 봉사활동을 릴레이하듯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을 자원봉사 집중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서로 릴레이기를 인계인수하며 재가봉사, 환경정화, 집수리,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갑니다. 릴레이 활동 후에는 각 읍면별 우수 릴레이 단체를 추천받아 연말 평창군 자원봉사 대회에서 8개 단체를 수상할 예정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이번 고성 산불 피해도 저희가 급식 봉사를 하고 왔어요. 역시 재난에는 적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로서 오늘 이 릴레이 발대식에 함께하는 저희 자원봉사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웃과 같이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보다 조금 소외된 가족과 또 주위에서 조금 함께해야 되는 그런 이웃을 찾아서 하는 봉사활동에 굉장히 뿌듯함과 항상 행복한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반을 위한 군매너 평창을 기점으로 자원봉사 열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욱하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릴레이는 활동 기간 중 봉사활동과 아울러 자원봉사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체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국민들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봉사하시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에 우리가 힘을 조금씩 보탠다면 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함께해요, 자원봉사. 평창군은 지역을 위해 행정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훌륭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펼쳐지는 자원봉사 릴레이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지역사회의 봉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오죽헌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 전통 체험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강릉시의 오죽헌 일대 외국인 관광객 전통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가 65%, 시비 35%로 2년에 걸쳐 약 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1년차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설치, 오죽헌 일대 전통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운영, 올림픽 레거시 컬링 상품 운영 등이며 2020년 2년차 사업은 오죽헌과 오죽 한옥마을 일대에 전통 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사업이죠.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2배가 넘는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1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며 현재 모집 목표 인원은 500명,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문화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4월 16일부터 3일간 장애의 벽을 함께 넘는 축제로 장애인과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인천시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 해밀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고 프리마켓 페스티벌과 마술 공연, 요리 경연대회 등 재미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경북 경산시 일대에서 열린 57번째 경북 도민체전에 대구시 선수단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경북 도민체전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81년 이후 최초로 대구 선수단이 참가해 대구 경북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친선 경기를 가져 대회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시 선수단은 2019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단체 1위를 차지한 대구시청 마라톤팀을 비롯해 대구시청 농구팀, 자전거팀, 대구공고 검도팀과 여자 마라톤 동호인 선수 등 4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또 개막일에 열린 주요 행사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모두 참석하고 체전 기간 중 대구 경북 관광 홍보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도민체전이 시도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구시 선수단 참가자는 대구 경북 상생사업 모델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예정인 경북 시민생활대축전에도 10여 개 종목 선수단을 파견해 생활체육 분야에까지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집중된 자금을 골목 상권으로 유도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울산시가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2일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바람직한 지역 상품권 도입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사랑 상품권에 대해 지역민 모두가 고민하고 이를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환희 열정백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야생화 140여 점이 전시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옛 별장 청남대가 꽃천지로 변했습니다. 펜지와 비올라로 꾸민 오색길은 흐트러지게 핀 분홍빛 진달래가 더해져 관람객을 맞습니다. 터질 듯한 과수나무 꽃망울은 금방이라도 만개할 듯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축제 주제를 환희 열정 100으로 정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를 비롯해 펜지, 금낭화, 춘란 등 140여 종 350만 본 야생화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청남대 호반길도 꽃의 아름다움과 호수의 고요함이 어울려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봄의 빛과 향기가 가득한 청남대를 무대로 공연과 군악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봄이 가장 아름다워 영춘제란 별칭으로 불려왔던 청남대. 여기에 축제의 의미를 더한 영춘제. 호반길을 따라 펼쳐진 봄꽃의 향연은 다음 달 12일까지 열려 봄을 기다려온 관람객들의 마음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7일 주산 면사무소 일원에서 제100주년 주렴산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령문화원이 주관한 가운데 김동일 시장과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일부 기념식에서는 헌화,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운동 상황극, 만세 참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2부 행사에서는 주산면 시가지를 행진하며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것을 이루기 위해 큰 희생과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3.1운동의 100주년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편 주렴산 만세운동은 주산 출신 이철원 선생이 애국지사들과 주렴산 국수봉에 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항지진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청원수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는 포항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로 지진 피해 아픔의 공감대를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이어 포항 지역 내 상가의 국민청원 참여자 할인 이벤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홍보 등 포항 시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112로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포항시도 112로 지진 특별대책 추진단을 긴급 소집해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이후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협력 등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지원 및 복구,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진남 문예회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웹드라마 동백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통한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웹드라마 동백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원수의 집안인 줄 모르는 주인공 미나와 정우는 여수의 관광지 명소에서 만나 갈등을 거치며 사랑으로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1화부터 5화까지 온라인으로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 웹드라마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공업고등학교가 전문 기술부사관 양성 요람으로 거듭납니다.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 고등학교인 진안공고가 26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진안공고는 지난해 7월 국방부로부터 기술부사관 양성 공병운용병과 군특성화고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군특성화고 학군 제휴협약을 맺고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군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직후 입대해 전문기술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며 이후 계속 기술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희망에 따라 전역해 국방부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안공고 관계자는 미래의 군 첨단 기술 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확실한 목표의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본인의 분야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우리 진안공고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원시스 정읍공장 기공식이 29일 이만면 하부리 철도 산업농공단지 내 다원시스 건축부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원시스 정읍공장은 82,786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428제곱미터로 전동차 제작 공장과 완성 전동차 시험장 등을 갖춰 2020년 3월 최종 준공될 예정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는 향후 10년 이내 6조 원에 이르는 국내 전동차 수요 시장을 대비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전동차 생산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원시스와 협력업체를 비롯한 철도산업 분야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약 52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2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섭 시장은 내년 다원시스 정읍공장의 전동차 생산이 시작되고 관련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 정읍시가 전동차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며 철도산업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상가 2층에서 리프트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내부 공사를 하던 중 승강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주민 20여 명 가운데 1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8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화재로 홍모 씨 등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부동산 일부와 세탁기 등이 불에 타 약 900만 원의 재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식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안에 양초를 피웠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주시 가남읍의 한 공장 앞 전신주에서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기에 감전돼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이상은 없었지만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단독으로 전기 차단 없이 전신주에 올라 전신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를 제거하던 중 조합 전신주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